안녕하십니까.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명예훼손죄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시켜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. 명예훼손죄 공연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뭐 둘만 아는 얘기로 끝내는 수 있다면 내가 누구랑 얘기해서 누구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 사람이 또 다른 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게 다른 데로 다른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됩니다.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. B라는 사람의 이제 재산을 관리하던 C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C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다시 A라는 사람이 재산 관리하러 들어왔는데, 근데 이제 이 재산을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B의 재산인지 C의 재산인지 이게 섞여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B하고 그 다음에 C의 상속인들 간에 그 재산에 관한 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새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A라는 사람이 그 B라는 사람의 채무자들을 이제 같이 있는 사이에 그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느니, 뭐 그 부인하고 자식이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느니, 뭐 부인하고 애들이 재산을 빼돌렸다느니, 뭐 이런 얘기를 그 B의 채무자들,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그 C의 상속인들이 이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. 자, 1심, 2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.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어요. A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B의 채무자들,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C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특히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C라는 사람한테 C나 뭐 C의 상속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가 봐요. 그러니까 뭐 그냥 누가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는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그 B의 채무자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, 뭐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.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퍼질 가능성이 100% 없는 건지, 또 어떤 경우에는 뭐 100%인 건지, 이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 지금 따지고 보면 막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 뭐 10%든 20%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까지 선고를 한 것 같은데, 그러한 사실관계 판단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명예훼손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다른데 얘기를 퍼뜨리지 않을까, 이런 거 판단하는 게 또 명예훼손에서는 큰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우리가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,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.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사람도 알고 만약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러면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 명예훼손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한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